예? 소리 잘 확인하시고 아, 예, 도움이나 이렇게 예. 해놓으면은 그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거는 쌤 다 하신다고 했는데요. 예. 아, 희한해. 두 번인가 세 번 그랬죠. 아, 오늘 안 그러면 기계를. 이게 가봐야 알아요. 예. 지난번에도 와, 제가 그 전에 안 됐다 하면서 일하면서도 했는데, 그죠? 오늘도 제가 확인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음이나 진동 해주고 하시면은 그래 되지 예? 않나요? 예? 무음이나 진동을 해두시고 그래 하면은 그래 되지 않나요? 그건 아니 싶은데. 쌤 그런 데는 누를 이유가 없지. 늘 하시는 대로 예. 하던데. 아니다, 적어서는 됐으니까. 저는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날 했거든. 그래서 수요일 하루 끝나고 오늘이니까 그대로거든, 기계가. 근데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잘못하면 뭐 기계가 그대로인데, 뭐, 그죠? 이제 전화기가 이제 무음인 상태에서 이게 이제 녹화가 되거나. 그래, 이거는 내가 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쓰는 전화기는 따로 있고. 이거는 와이파이로만 해가지고 촬영만 하는 거거든. 그렇지. 말할까 들리는 거 상관없어. 그 상관은 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예. 자. 글도 그렇다고 뚜렷하게 보이는 건 아니잖아. 글자 근데 좀 진하게 적어주세요. 아, 진하게. 예, 예. 실제가 원래 맞아,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진한 거 사용하시면. 좀 진하게. 아니 쌤 이렇게 적으실 때 이렇게 날리 적으시기 때문에 연하게 될 수밖에 없어.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진했으면 좋겠던데. 맞습니다. 예, 진하게. 자, 지금 이제 중급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늘 벌써 5회차입니다. 우리 중급에 해당되시는 선생님은 중고급에 해당되시는 선생님 계시지만 그저 물론 우리 기초과정의 선생님도 그 중급 같이 이래 이해하시면 같이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훨씬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저 뭐 고급에 진입해야 되는 우리 저 뒤에 이 선생님 같은 분은 자 조금 손해지 뭐 우리 선생님이나 고급 나가야 되는데 제가 고급은 이미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중급에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한 단계 더 확대해서 나가면은 이 고급의 영역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좀 더 그 고급의 영역에 미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급에서는 가장 아까 기초과정에서는 제가 뭐 했잖아요, 그죠? 각각이 그것들에 대한 성정, 성질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 했잖아요. 그 중급에서는 또 내용이 아까는 기초과정에서는 오행의 상생, 상극이면서 각각이 그것들이 좀 성정, 성질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중급 과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전부 육친과 십신이었죠. 10개의 별, 육친과 십성. 제가 요 드린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 내용이 요걸 계속 뚫어지게 종이가 닳도록 실제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요 안에 지금 책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 굉장히 압축시켜 놨습니다. 여기에 책에 지금 중급 과정에 책이 69쪽부터 중급 과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거기서 또 넘어가서 계속 내용들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급 과정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육친과 십성, 육친과 십신이 만들어지는 원리, 그죠? 그 이미 이제 중급 과정을 하시는 선생님들 이제 알고 계시니까 그걸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통한 그 만들어지는 원리를 육친과 십성의 원리를 만들어지는 원리를 통한 우리 인간관계 인연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지혜로 활용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게 관계. 그게 어떤 관계였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또한 상생과 상극론의 원칙 하에, 그죠? 우리가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죠. 왜 남자는 여자를 죄에 갖다 넣는다고? 재성은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관리하겠다는 거잖아. 편제는 내가 데리고 놀러 하고 내가 모습처럼 부리려고 하고 편제는 나한테 달라들지를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정제도 쟤는 못 달라들지 나한테. 그죠? 내가 극하는 나한테 극 받는 게 쟤니까 재성. 그죠? 그다음에 그 편제는 무자비하게 나한테 다스려줘야 되겠고. 그죠? 그다음에 정제는 내가 그를 책임지려고 하는 보살펴 주려고 하는 거죠. 그건 누군가? 남자한테서는 그게 여자예요. 남자한테서는 또한 편제를 아버지이기도 하죠. 육친적으로. 육친적 관계가. 그럼 그 입장에서는, 그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 나한테서 여자, 부인이나, 그 뭐, 여자한테서는 어떻습니까? 아, 남녀의 관계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거죠. 그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남자가 관이잖아. 내가 남자 명에서 쟤나, 여자 명에서 관이나 입장이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내가 그거 하는 것과 내가 그거 받는 거거든. 그 입장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해 폭을 조금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뭔 소리가 하면, 아, 나는 나란 비견을 통해서, 그죠? 비견은 뭡니까? 죄를 극하잖아요. 죄를 극하잖아. 그 다음에 관성이죠. 재성 관성이잖아. 관성은 나를 극하는 관계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성을 통해서 나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비견 식상이 이래 있죠. 식상 비중이 크네. 이런 관계잖아요. 이런 관계. 내가 극하는 것, 내가 극받는 것. 남자 명에서는 쟤는 여자이고, 여명에서는 이 관이 또 남자가 되잖아요. 남자가 되거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남녀의 관계는, 그 남녀의 관계에서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열받는 존재다. 스트레스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적절히, 자, 편제는 무자비하게 극하죠. 무자비하게 극해서 편제는 무섬과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제는 책임지려고 하는데 음량이 다르니까 책임지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책임지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된다. 부부관계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게 이런 얘기죠. 관도 나와 음량이 같은 거는 편관이었잖아요. 정관은 음량이 다른 거였잖아요. 그래서 편관은 나를 무지하게 그걸 한다는 거죠. 무지하게 그걸. 그런데 편관이 우리 육신적 관계에서 편관이 생하는 거는 뭐였습니까? 편인이죠. 그 다음에 편관이 극하는 거는 뭐였나요? 편관이 극하는 거는 비급이에요. 나라니까. 상생상급, 우리 음양오행적 상생상급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편관은 무지막지하게 나를 극한다. 우리가 이 육체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이해 폭을 상당히 넓혀야 된다.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궁극적인 어떤 학문적 내용은 인문학적인 가치로 성화시켜서 이해를 습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현재 이런 어려운 상황이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거거든. 그걸 어디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 지혜를 어디서 찾아내야 되냐면 우리 명리적인 여기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 이해 폭이 넓었는데 또 지혜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남편으로 의해서 내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남편의 4명의 정관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정관 하나밖에 없으면 이 남편이 나를 어떻습니까? 잘 책임져주고 나를 관리해주고 나를 이뻐하는 사람이에요. 4명의 그것밖에. 그 내 팔자가 아예 그런 팔자 중에 한 자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평관이라는 만약에 평관은 어떻습니까? 내 남편이 평관이라면 그럼 평관 같은 남편이에요. 그 평관 같은 남편은 어떻습니까? 정관은 나를 이뻐해주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이런 거지만 평관 같은 남편은 무지하게 나를 다스리는 관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죠? 그러면 그러한 환경을 참고 참아야 되는데 평생 요즘 100살까지 산다 하면 30에 결혼해서 100살까지 있으면 70년을 그래 살아야 되는데 그래 살겠습니까? 못 살지.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것을 극할 수 있는 관계, 식상을 활용하는 거죠. 식상을 활용해라 그렇다면 이거거든요. 그럼 식상은 뭡니까? 식상은 육신적으로는 자식이잖아요. 여명한테서는 내가 낳았으니까 자식이잖아요. 그건 자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식을 활용해서 아버지를 극하게 하는 거죠. 그 육친적 관계로서는. 그렇지만 식상에는 우리 육친적 관계에서는 자식에 해당되지만은 우리 육신적 표현하자면 우리 삶 속에는 어떻습니까? 대화, 표현, 그 다음에 내 활동성 이런 거잖아요. 내가 사회적 활동함으로 인해서 그죠? 내가 사회적 활동함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더 벌면은 이 관이 내 어머니 이래서 다른 이놈은 손 갈라겠다 사실은 나한테 뭘 갈 수가 있나는 거죠. 그죠? 그 이런 걸 확인. 또 내가 잘 표현하면 대화로서 잘 표현하면 그 표현한 것이 이걸 제압한 거죠. 그 하면 나인데 무지막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식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만 식상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식상을 활용해서 관을 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제살한다라고 합니다. 명리학적으로는.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지혜로 삼아서 배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인성을 써라. 인성은 관에서 생한 거잖아요. 그죠? 관이 생한 거예요. 관에서 생하면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관이 생하면 나한테서는 인성, 글이나 학문, 글과 학문이나 어떤 상황의 뭐 지혜, 그죠? 나의 어머니, 육신적으로는 그죠? 이런 환경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나의 자격, 뭐 이런 것도 다잖아요. 그냥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관의 어떤 그 나한테 폭력적 기운, 무자비하게 다가오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들 속에서 부드럽게 관의 기운을 설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 기운을 빼서 그것이 나의 이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죠? 이걸 그렇다면 인성을 활용을 해라. 그 인성이 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야 되는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잘 활용을 하지 지혜로서 이게 제가 명리학적으로 말씀드리는 명리인문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배우는 목적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이미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내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 또는 내가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라 그렇다면 이미 내 명예는 구조가 나타나 있잖아요. 내가 결혼함과 동시에 나는 벌써 여자를 골치 아프게 하는 팔자를 가졌구나. 편제가 깔고 앉았으니까 정제와 편제가 혼잡한데 편제를 깔고 앉았어. 정제를 깔고 앉았어. 그러면 나는 이미 니는 결혼한과 동시에 너 마누라를
완전히 개 잡듯이 잡겠네거든요. 그러면 어떠든 정편제가 같이 있으면 정제 바꾸고 편제를 또 써야 돼. 그러면 결혼 2번 해야 돼. 아, 남자 병의 편제. 그럼 남자도 마찬가지죠. 정제가 자기 본 부인인데 그 편제를 또 갖고 있어. 그래 정제 같은 천상 여자를 만나서 살아와 보이긴 또 다른 편제를 만나 보니까 이 여자가 또 더 좋은 거 같았거든. 결국 살아보기에는 또 정체라. 원래 그렇지만 사는 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정관살이 혼잡하면 정관적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딱 살아보니 계속 살아보니 그렇거든. 그렇거든. 그런데 밖에 나가고 보니 어떤 남자를 탁 만나는데 이빨도 좋고 이벤트도 잘하고 뭐 비전도 있어. 많은지 몰라. 입만 팍 멀쩡하게 막혀. 인물도 하나 좋거든. 갈아타게 하는 거예요. 타보이 NIC 이것도 아니거든. 근데 그런 미리 우리 팔자 구조에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면, 그죠? 내 삶의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거라. 제가 말씀드리는 궁극적인 것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은 목적도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입니다.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식상과 인성을 활용해서 살아야 되잖아, 구조가. 그죠? 남자라면 뭡니까? 남자라면 내가 조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정편제가 혼잡하면서, 그죠? 이게 강하다니, 정편제가 혼잡한데,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편제를 설기할 수 있는 상생해 주는 건 어떻습니까? 생해 주면 이 기운이 더 살아나겠죠. 그러잖아요. 이 설기해 줘. 내가 여자가 천재인데 내가 사회생활을 또 해. 이 일 저 일. 그래 여자가 더 많아지겠죠. 그 환경에서. 그래 식상을 쓰면 제가 더 발달되겠죠. 그 식상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럼 뭘 써야 돼? 관성을 써야죠. 사회적 활동 이런 것보다 관성을 나름 제도 규정에 그러한 이 조직 체계가 확인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환경의 직장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곳으로 이제 이 나를 몸을 쓰라는 얘기죠. 나를. 그 관에서 내 삶의 방향성을 관에다가 뿌리내려라. 그럼 관을 활용하려면 어디에 되면 인성을 또 써야지.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재화가 된다는 거죠. 관이 한 여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명의 입장에서 재를 쓴다면 재생관 하는데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거는 나의 압박 무게가 더 과중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관의 무게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그럼 관의 무게를 낮춰줘야 돼. 여기는. 관의 무게를 더 준다면 내가 그런 혼잡한 내 구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럼 그 직장 속에도 남자 없나요? 그 혼잡한 관성이 그 추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나한테 압박감이 과정돼서 온다는 거죠. 이것도 명예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명예가 높아져. 관사를 혼잡한 명예에서 내가 명예를 살라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명예를 살라고 막 노력해보면 그 환경 속에 남자가 더 있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결국은 자성자박하는 꼴이죠. 그러면 의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조용히 인성을 쓰든지, 그죠? 조용히 인성과 식상을 써라. 그러면 인성과 식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그죠? 인성과 식상, 인성은 어떤 거고 식상은 어떤 거다. 그럼 내 인생 삶의 방향성은 그쪽으로 털어놓고 잡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가 나의 근본에, 내 명예, 내 팔자에 남한테 해코지 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악습관이잖아요. 맞잖아요. 그걸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살면, 그래야 결국은 그게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그 나의 행복 기준이라.
그게 바로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내 행복이에요. 그럼 명리학에서 명리학이라 하면 지금 연초가 되니까 전북합니다. 명리학도 뭐 운한 봐달라 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죠. 물론 전체적인 올해의 개묘년에 내 한 해의 기운이 어떻게 기운이 흐르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고 올해 뭐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미리 좀 조심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좀 좋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성을 띠면서 달라들 수도 있겠고 하지만 그 이전에 궁극적인 것은 이게 훨씬 더 이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자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 알고 이렇게 이런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명리학은 이런 것이다. 이래서 인문학이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그죠? 자 오늘은 요게 이제 지금 이제 중국 과정에서는 여기 69쪽 이미 말씀드렸죠. 중급에 해당되시는 선생님 이거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육천의 소속표도 이미 소속표란 제가 여기 지금 그 프린트물 드린 거에 소속표가 다 있죠. 여기 소속표는 뭡니까? 우리 인간관계잖아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 내한테의 우리 조모는 어떤 노형에 해당되더라. 내한테의 부인은 어떤 노형에 해당되고 내한테 남편은 어떤 노형에 해당되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뭐 육신과 십성에 대해서 거기 우리 인연관계를 메모해 놓은 거고. 자 오늘은 73쪽에 하고 다음에는 또 중고급 쪽으로 다음 시간에는 중고급 쪽으로 이제 조금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하고 아직까지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운세 보면서 그다음에 이 생각 관계를 말씀 한번 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 자 오늘은 그다음 73쪽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73쪽은 간단한 거라서 육신의 상생상극으로 보는 내 명 팔자 구조 다시 말씀드리면 요것과 조금 연계되는 거죠. 자 거기 보면 육친의 상생상극 응용이라고 해놨습니다. 육친의 상생상극 응용. 연속으로 가고 월주하고 일주하고 시주라고. 자 여기에 있는 내용 1번 보면 1번에서 16번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조금 이제 관계되는 건데 내 8글자가 그 8글자가 내 명 바탕에 이미 깔아져 있는 이 바탕을 내 팔자에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연을 일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어릴 적과 그다음에 이 근묘화실적으로 어린 시절과 청장년 시절을 거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결혼하고 그 노후에까지 그다음에 자식의 이 전부 궁으로 자식에까지 노후에까지를 관계를 알 수 있다. 대개가 연은 태어나서부터 대개 한 20세, 15세라고 하지만 15세에서 한 20세 요즘 이래 보셔도 됩니다. 대개가 뭐 15세 이래 합니다. 그럼 여기는 30세부터 한 45세 이래 되겠죠. 그럼 여기는 45세부터 15를 더하면 60이네, 그죠? 이렇게 되죠. 예? 어쩐지 이상하대. 15세부터 30을 빠먹고. 대충 이렇게 보면 되겠죠.
45세, 45부터 60세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노후 이렇게 보면. 이런 시기와 그죠? 그다음에 관계 연월 일주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나의 조상 그죠? 조상 조부 또는 나의 아주 어린 시절 그죠? 그 월주는 부모 형제를 뜻하죠. 일주는 일지에 나와 어떻습니까? 나와 일지는 부인 부부공이잖아요. 부부 관계. 그죠? 시주는 이 나의 미래죠. 미래이기도 하고 자식 관계. 부모. 그죠? 이렇게. 자, 그럼 나는 근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나는 걸 알 수 있는 게 아까 우리 전반전에 그 기초과정에서 했듯이 상생상공론으로 쉽게 보는 거예요. 쉽게 이제 알아보는 관계. 1번 연주가 그죠? 연주가 일간을 생하면 선조 조상님이 덕이 있고 초년에 외부로부터 덕을 받는다 해놨습니다. 기준은 다 지금 일주 여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글자가 여기에 있는 글자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주인공이죠. 여기에 있는 글자가 나다. 나의 정신 환경을 지배하는 자리니까 그죠? 나의 혼, 나의 백, 그죠? 혼백으로 여기에 있는 글자가. 그래 결국 여기는 일주, 일간이라고 하기도 하죠. 책에는 지금 일주로 해놔. 일주는 두 개 다를 아래 위로 같이. 여기 일간이라 해도 됩니다. 일간이죠. 연주로 일간 해놨네. 일간. 그래 연주가 이 연주가 일간을 이렇게죠. 여기 생하면이죠. 생하면. 그렇지. 생하면 여기 누구 나의 어린 시절에 내가 생받고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조상님으로부터 내가 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얘기예요. 이거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지금은 책에는 보니까 16개를 쭉 해놔서 이 한 개 한 개 위에 외우고 싶은데 별거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요래되어 있다는 거죠. 생받으니까 이로부터 나의 어린 시절에는 나는 외부로부터 생을 받아서 좋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님으로부터 나를 또 귀하게 자랐고 할아버지한테 이쁨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이것만 본 거예요. 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 6천과 10성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급제가 있어. 급제는 뭡니까? 나의 경쟁자잖아. 그럼 나의 급제라면 나는 생받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급제는 나와 동일한 음량이 다른 거 경쟁자잖아. 경쟁자가 여기 있어. 그럼 뭡니까? 나의 어린 시절에 경쟁했으니까 엄마 젖도 제대로 못 먹었겠네. 이런 거죠. 그렇게 이제 표현, 이제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생받는 구조가 이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생받으면 이렇게. 나이 이때, 청장년 시절, 이때 외부로부터 나는 생받는 구조가 돼 있으니까 귀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생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인성인 거예요. 인성. 인성은 나의 후원자, 나의 스승님, 그죠? 나의 스폰서 이런 거잖아요. 나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의 얼마나 삶이 수월하겠어요. 그죠? 그렇다는 거죠. 또 이 자리는 부모 형제 자리잖아요. 부모 형제로부터 나는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생의 관계죠. 또 세 번째로 일지에서 생받으면 그죠? 일지 이자는 누굽니까? 부부군이야. 부부군. 그리고 부부로부터 남편이면 내가 여명이면 남편, 남자 명이면은 부인이죠. 부인으로부터 생을 받는 구조라는 얘기죠. 그리고 부인이 내 어머니와 같아. 내 남편이 내 어머니와 같아. 이런 거잖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관계. 또는
근데 이 시기에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어떤 귀인 스폰서들을 통해서 내가 잘 나갈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주체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다. 나의 격을 더 높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인성을 통해서 내 주체성을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인성이란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또 나의 자격이기도 해요. 나의 자격, 능력, 글과 학문, 그죠? 나의 스폰서, 후원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주체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럼을 통해서 사회생활이나 모든 생활에 있어서 또 자존감도 높아진다는 거죠. 또 그다음에 이쪽 연에서 생각하면 연이란다. 이 시에서 생각하면 이 시기가 언제면 이 시기에 한정된 게 아니라 이후 쭉이죠. 쭉 뭐 한 120까지 되겠죠. 지금 120까지만 되겠죠. 까지 다 무한대다까지는 이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대원 환경에 이제 영향도 있지만 그 대원의 환경도 있지만은 이미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사주팔자에 니는 노년에 외부로부터 벌써 귀인이 있을 것이다. 많은 도움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니는 도움 받을 수 있다. 아니면 그것으로 네 취미생활로 쓸 수도 있다. 인성을 취미생활로 쓰면 뭡니까? 글과 학문이잖아. 좋은 사람들하고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관계. 아니 할 말로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사실은 우리 텔레비에 한 번씩 보시면 그죠? 그분들이 삶에 굉장히 안타깝게 참 볼 때도 저도 가끔 있는데 벌써 우리는 진짜 행복하신 분들이세요. 이렇게 생 받을 때는 이렇다는 거죠. 생 받으면 쉽잖아요. 내 명예. 다음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는 어떤 구조입니까? 네 번째까지가 그런 구조. 말년에 해놨네요. 시주가 일간을 생하면 자식에게 호도받고, 이 자식 자리잖아요. 자식. 나의 미래 자식 자리. 자식이 내 어머니 같이, 내 후원자 같이, 내 스폰서 같이, 자식한테 효도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내 팔자명에 그러한 것을 갖고 있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면 일간이, 이제 내가 반대로, 내가 연월 일시를 생하면, 그죠? 그걸 되어 있죠. 내가 연을 생하면, 또는 월을 생하면, 일을 생하면, 시를 생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내용과는 좀 반대죠. 내가 그들을 생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 조상님을 잘 모시고 이런 거잖아. 책에 5번에 왜 됐습니까? 일간이 연주를 생하면 선조 조상에 대한 정성이 지극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그러한 네 명을 이미 이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네 이런 거죠. 그죠? 그다음에 6번에는 월주를 생하면 부모님을 도와주고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육신적으로만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그럼 이 때에는 이 시기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환경에 있는 청소년기, 그죠? 청장년기 이런 시기잖아. 근데 그걸 할 때 내가 남들한테, 그죠? 그렇게 잘 베풀어주는 어떤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일지를 생하면, 생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기준에서 생하면 식상이죠. 그죠? 이 내 기준, 나니까, 그죠? 나에서 내가 생하는 건 식상이잖아. 여기에 식상이 있으면 이 말입니다. 아까는 내인대에서 생했잖아. 그럼 내인대에 생하는 것은 인성이죠. 이런 거잖아요. 내가 생해주면, 이 입장에서는 식상이, 물론 내가 생해주는 게 식상이지만, 이 입장에서는 여기 또 인성이 되잖아. 그 환경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부궁의 자리를 내가 생하면, 요 자리에 식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식상이 있다는 얘기죠. 생하면. 그러면은
식상이 있으면은 내가 그를 아껴주고 이런 얘기죠. 내가 엄마같이 내가 자식같이 아껴주고 이런 얘기죠. 그 여명의 여기 식상이 있으면 내가 남편을 내 자식 키우듯이, 그죠? 막내 아들 키우듯이 아껴주고, 이런 걸 아들 하나 더 키울 생각해라. 그죠? 이제 그게 이해되시죠? 아들, 그렇게 생각. 그런 구조를 갖고 있구나.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주에. 시주는 9번이죠. 아니지. 8번에 일간이 시주를 생하면, 그죠? 시주를 생해주면 자식같이 그냥 그대로 내가 이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나의 식상이라 하면 여러 가지잖아. 자식이기도 하고 내가 생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건 또 나의 이제 활동을, 식상은 나의 활동성을 뜻하는 거잖아. 그래 만약에 식상이 있으면은 내가 자식을, 내가 어머니가 된 입장으로서, 그죠? 야 입장에서 보면 여기 어머니잖아, 식상이. 그런 입장에서 자식을 아껴주고 사랑한다. 그죠? 이런 얘기고. 그럼 또 식상은 내가 나이 들어서 노년에 식상을 쓰면은 뭡니까? 식상은 내가 활동하는 거죠. 식상에 내가 나이 들어서도 많은 활동을 하겠구나. 그 활동을 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활동하는 건강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도. 만약에 식신과 상관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식신과 상관이죠. 식신은 그냥 나 그대로 활동성, 상관도 활동성은 맞습니다. 상관은 활동성이 맞으면 식신은 뭘 생하죠? 지난번에 배운 거 있죠. 식신은 정제를 생하고, 식신은 극하는 것은 뭡니까? 식신 제사를 하죠. 제사를 편관을, 그 편관이 제사를 그냥 관성을 제도하고 거든요. 그다음에 이 편관이죠, 편관. 상관은 뭡니까? 상관은 편제를 생하고 정관을 극하죠. 만약에 여기 식신이 있는 거하고 편관이 있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활동하는 것 같아. 식신을 가지고 활동하고, 그래?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내가 의도된 것으로 활동하고, 식상은 어떻습니까? 상관은 어떻습니까? 상관도 활동성, 뭘 가지고? 말로서 활동하는 거죠. 말의 재능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죠. 그 옆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므로 해서 이 글자가 있으므로 식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아래 사람같이 자식을 사랑하고, 상관이 있어도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상관은 어떻습니까? 그 상관은 나의 관을 부수는 거죠. 나의 관을 부순다. 그리고 결국은 상관은 내가 이쁘게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상관이라는 관을 부순다는 거. 나의 관을 부순다. 나의 관은 뭡니까? 규칙,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 조직은 상관은, 관이라는 것은 정관이거든요. 정관의 여명에서의 정관은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그래 잘하면 가정을 깨지고, 그 상관을 씀으로 인해서. 그렇다면은 네 명의 그런 걸 갖고 있어. 그러면은 상관을 딱 꼽으시 안 쓰도록 해요. 상관을 제도해요. 오히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상관을 있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식상은 그렇게 차이 난 거죠. 그죠? 조금 더 이제 깊게 분석을 하면 이렇다는 얘기고. 지금 여기서는 상생상극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원포인트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다 했고, 자식을 도와주고 아래 사람을 생각하고, 그렇지. 여기는 나의 미래고 자식이니까 나의 아래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아래 사람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극하는 거죠. 8개는 다시 극하는 거. 연주가 일간을 극하면, 또. 아까는 연주가 생하는 거였잖아. 근데 극하면 오히려 연이 나를 극하고, 월이 나를 극하고, 일이 나를 극하고, 시가 나를 극하면 한번 볼게요. 그러면 9번입니까? 9번에 연주가 나를 극하면, 이 조상님이잖아요. 조상, 조부, 나의 어린 시절이잖아요. 어린 시절
굉장히 극한다는 건 뭐 관이잖아, 관. 그죠? 관. 엄하게 다스렸겠구나. 그죠? 내가 어떤 규정, 규칙, 집에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겠구나. 그러잖아요.